이번 주제 역시 두 분의 좀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한 대목인데 검찰이 이제 부적절한 수사 관행,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면서 이 합동 감찰이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김 대표님이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이야기는 보면 그 검찰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 모해 위증 부분에서는 대검이 네.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바로 지시를 해서 40일 동안 이거 감찰을 했습니다. 이 감찰 결과를 이제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이 감사 결과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든가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 개선, 앞으로의 이제 검찰 내에서 이런 검찰 개혁의 일환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비사실 공표라든지 내부에서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사건의 배당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됐던 의혹들 상당 부분이 이번 이제 감찰 결과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건데 검찰의 어떤 관행들 어떤 것들이 좀 확인됐는지 다시 한번 좀 소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2020년 5월에 법무부의 한명수 사건 수상 검찰 수사팀이 모해 위증한 교사 의혹이 있다라고 진정이 접수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 4개월 동안 박범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감찰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엔 이런 겁니다. 자, 검찰이 모해 위증을 교사하기 위해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을 100여 차례나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자, 이것은 문제는 있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다. 무혐의 내린 대검의 판단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을 했다.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이문정 검사에게 이 사건을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다가 사건을 재배당했다. 네. 이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대검, 고검 검사들이 모여서 자, 이것은 별 문제 없다. 모해 위증이 아니다라고 결론 낸 것이 특정 언론에 바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피의사실 공표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된 것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보강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이 한 전 총리의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서 좀 사건에 관련된 일지를 정리해서 화면에 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배당이라든지 또 증인을 사전 면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제도를 손보기로 했거든요. 박범계 장관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사에 있어서 첫째, 배당, 두 번째, 수사팀 구성, 세 번째, 증인 사전 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사실 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에 의한 조사, 필요적 감찰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습니다. 특히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 검사 비위 감독을 강화하겠다. 개선안을 좀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 장치를 일단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 장치가 모두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무한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제도적 약간의 충돌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서 수정 보완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 내에서도 보면 그 모든 것을 이제 뭡니까 비사실 공포 같은 경우에도 엄정한 이렇게 규정을 두고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 내부에 이제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나 이 검사들이 이걸 통해서 언론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기의 수사 방향에 계속 아젠다를 끌고 가고 싶은 이런 욕망들 이런 걸 내려놔야 하고요.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그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교훈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깊은 감찰 결과를 발표한 거니까 검찰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그 실효성이 담보 안 된다 이런 그 말로 이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도를 아무리 잘 마련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내로남불식으로 나한테 불리한 것은 이것은 발표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것은 발표해도 되고 이런 식의 이중잣대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은정 검사가요, 감찰을 하면서 감찰 상황을 본인의 SNS상에다가 다 적시했어요. 유출했어요. 그것은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그리고 열성 원자력 조사 사건, 이것이 피의 사실이 유포됐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 삼았어요. 이거 이중잣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 장모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한 특정 언론사에서요, 검찰의 수사 상황이 그대로 다 보도됐어요. 이건 피의 사실 공표 아닙니까? 이건 왜 문제 안 삼습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권한 유착 사건,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됐어요. 이건 피사실 유포잖아요. 왜 이거는 문제 안 삼고 자신들에게 권력에 불리한 것들만 피사실 공표로 감찰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엄벌해야 된다고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기준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면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공직자들이 기준을,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라. 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1000여 개의 기사가 비사실 유출을 통해서 검찰의 핵심 그 간부들이나 기존의 이제 윤석열 검찰 시절에 엄청난 비사실 공표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언론에 알려서 몰아간 양으로 치면 지금 말씀하신 지적의 일부는 내로남불을 이야기하지만 네. 흔히 하는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옛날처럼 권위주의 정권이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문제라든 이런 걸 쓸 때 언론에 쏟아졌던 이런 일방적인 비사실 공표를 보면 그때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건 검찰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건 몇 개를 가지고 계속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사례로 하지만 그 양적 부분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조금만 대표님, 드릴게요.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적폐청산한다고 전임 정권의 중요한 공직자들 120명 정도 처벌받았어요. 그분들 수사할 때 피사실 실시간으로 다 공표됐습니다. 그건 왜 문제 삼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의 피의사실이 공표된 이후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돼. 법무부 훈령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전임 정권의 사람들이 피해사실 공표 당했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현 정권의 분들이 피해사실 공표 당했으면 그거 잘못된 거죠. 왜 사람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까? 저는 그러한 이중잣대를 문제 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두 부류로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폐 수사 시 비사실 공표가 좀 많이 됐던 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언론들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특정하게 편을 나누어서 이쪽 정권 편 저쪽 편이 아니라 이런 적폐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제는 정비돼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조국 전 지금- 장관 관련해서는 알 네. 권리 그러면 국민들이 알면 안 됩니까? 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두 분과 얘기를 하면 밤을 샐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얘기만 들어봐도 이번 피의사실 유출 문제와 관련된 어떤 객관적인 규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두수 대표님, 또 장성철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대담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